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장, 19장, 18장부터 시작해서 3차의 강의에 걸쳐서 우리가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어요. 그죠? 예, 이제 포인터를 완벽하게는 쓸지 몰라도 쓰지는 못하더라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읽을 수는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포인터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계속 이제 귀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계속 이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떠들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정립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이번 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자하고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근데 수차례 강조한 바도 있지만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자열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 뭐 특히 우리가 제가 미리 몇 개 썼었죠. 뭐 스트링 카피, 뭐 스트링 랭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strcp, cmp, 스트링 컴페어 이런 메서드래 자꾸 함수들. 그리고 문자와 관련된 거, 뭐 get 캐릭터, 푸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자하고 문자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잘 다루어야, 왜냐하면 문자는 우리가 캐릭터라는 타입으로 다루면 되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타입이 없잖아요. 그죠?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터나 아니면 포인터 배열,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배열로, 그죠? 일반 배열로, 우리 캐릭터 배열로 다룰 수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레거드 배열이다 이런 것들도 배웠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와 문자열에 대한 섹션을 좀 챕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문자와 문자열이고요. 자, 둘 다 선언을 할 때, 자, C 언어에서는 문자 캐릭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 CHER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은 우리가 %s의 약자, 서식 문자, 형식 지정자가 바로 %s였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입될 수 있는 것은 배열명이나 혹은 포인터명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와 문자열은 문자를 묶는 따옴표에 따라서, 즉 우리가 이제 이게 싱글이냐 더블 코테이션이냐 싱글 코테이션이냐에 따라서 혹자들은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저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로도 얘기를 하고 이 말을 여러 번 겹쳐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와 A와 같이 작은 따옴표로, 즉 싱글 코테이션으로 묶으면 문자, 더블 코테이션으로 와 같이 큰 따옴표로 묶으면 문자열이다라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문자 A와 문자열 스피드, 이거 코테이션 하나 더 붙어야죠. 를 선언하여 저장하는 글입니다. 아울러 하나의 알파벳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아시겠어요? 뒤에 널 문자가 하나 붙어버려요. 알겠죠? 예. 그래서 CHER에서 알파라는 캐릭터 변수한테 우리가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1바이트가 할당이 되죠. 그죠? 1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자, 캐릭터에서 6개의 바이트를 할당한 이유는 스피드하고
다섯 개잖아요. 어차피 이건 원 바이트고 그죠? 영문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역슬래시 이놈이 들어가죠. 이게 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tr 제로부터 다섯 개까지 여섯 개의 방이 할당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붙어 온다. 이 뜻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제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혹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널 문자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그죠? 예, 슬러시, 역슬러시 하고 0이라고 표시를 하면 숫자 0과는 완전 다르죠. 그죠? 숫자의 아스키 코드, 0의 아스키 코드는 48이에요. 근데 널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0이죠, 0. 그죠? 0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스키 코드 자체의 값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아, 뒤에 널 문자가 붙으니까 이거는 뭐 0이니까 뭐 48이네, 아스키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0이에요, 0. 아스키 코드 값이 0.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앞에서 우리가 제가 몇 번을 더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복기 차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문자형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 자,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자료형이 있다 없다? 없죠.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문자형 배열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처리를 한다. 문자형 배열이나 포인터죠. 그죠? 예. 그래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 배열을 선언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널 문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길이에는 항상 널 문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 문자열 크기보다 1바이트 더 크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배열의 크기를 문자열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설정하면 메모리가 낭비되므로 주의를 해야 되죠. 왜?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야 뭐 큰 바이트를 차지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개의 문자들을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런 거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자열의 길이가 10,000바이트 뭐 이렇게 선언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서 꼴랑 2, 3바이트만 딱 쓰면 얼마나 많은 바이트가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정적인 단점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만약 배열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보셨죠? 그죠? 이런 경우도 제가 썼어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배열을 이렇게 선언하면 이제 배열 선언해 놓고 이렇게 하면 레그드 배열과 비슷한 개념으로 문자열의 길이에 맞춰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크기를 설정을 해줘요. 그죠? 해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만약에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을 이렇게 선언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널 값으로 다 초기화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배열의 단점은 뭐였어요? 한번 가르치고 있는 이 str이라는 값, 배열명은 변경할 수 없는 포인터 상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하게끔 뭐 하기 위해서 이 자체로서의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str의 인덱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변경이나 수정은 가능하나 이놈이 다른 문자열을 가르칠 수는 없죠.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얘는 문자열, 포인터 상수가 되니까 변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죠? 예.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예제는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strlen이라는 함수 있죠. string length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SA에서 30바이트 할당을 했고 전부 다 널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CNT 문자열 입력해서 %S로 받아주고 SA 배열명 주고 사이즈 오브 SA만큼. 자, 스캔F는 우리가 이제 버퍼형 입력 함수하고, 우리가 입출력 함수에서는요, 버퍼를 이용하는 것과 일반 메모리를 이용하는 직접 입출력 함수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버퍼는 임시 메모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램하고 CPU에 보면 캐시 메모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 근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PU가 여기 있다. 램이 여기 있다. 그러면 램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드디스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CPU가 쭉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CPU가 쭉 이렇게 램을 통해서 이제 쭉 읽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쭉 램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끄기 전까지는. 얘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 속도도 이제 무시 못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크면 클수록 램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돼요. 그런데 캐시 메모리 같은 이런 중간에 버퍼 메모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성능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게 스캔F 언더바 S 그리고 프린트 F, 이런 것들이 전부 버퍼형 입출력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예, 뭐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while문을 돌리는데 조건을 줬어요. CNT가 널이 아닐 때까지, 아니면 참인 거죠. 그죠? 아니면 참인 거예요. 낱널이니까요. 그죠? 같지 않다죠. 널이 아니라면, 혹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만약에 SACNT가 0, 아스키 코드 값이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이면 이 뜻이죠.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열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CNT가 돌면서 널 문자가 확인이 될 때까지 돌면서 얘는 증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입력한 문자열이 출력되고 문자열의 길이 몇 바이트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자 보세요. 문자열 입력 한글과 제가 일부러 영어를 두 개를 대입을 해봤죠. 한글은 우리가 문자셋이 여기서는 CP949를 사용하기 때문에 EUC-KR과 동일한 형태의 값을 쓰기 때문에 한글을 2바이트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널 문자는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널 문자이면 더 이상 CNT 뿔뿔 안 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가 바로 제가 입력을 했고 출력이 됐고 10바이트가 나왔어요. 10바이트가. 그죠? 예. 그런데 헬로우에서 영문자는 1바이트다. 그죠? 1바이트니까 이렇게 헬로우하고 5바이트가 출력이 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바이트 뭐죠? 헬로우는 원바이트, 영문은 원바이트, 그리고 한글은 투바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자셋에 대해서 간단히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요즘에는 대다수가 이거는 이제 C 같은 경우는 인베디딩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를 뭐죠? 2바이트로 이제 쓰는 이유가 그만큼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향이 짙다라고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 여러분들이 대다수 쓰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객체 프로그램 뭐 고급 언어로 다 작성이 된 것들이 대다수예요. 거기에서는 UTF-8이라는 문자셋, 즉 한글이 3바이트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송수신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채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을 때 한글은 전부 다 3바이트씩 이제 거의 표준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UTF-8이나 UTF-8을 조금 더 이제 향상을 시켜서 이제 UTF-16이라는 문자셋도 지금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램 쪽에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바이트 값을 메모리를 절약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문자열과 포인터인데요. 자, 문자열, 스피드와 같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문자열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알고 있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배열 또는 포인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해봤고요. 문자형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포인터가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세그먼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세그먼트에 대한 정의부터 일단 보죠. 세그먼트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의 일종의 프로그램 방식의 일종으로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세그먼트가. 세그먼트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세그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다른 이 메모리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메모리 세그먼트 방식이 있고요. 페이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개론이나 구조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메모리의 위치, 즉 포인터죠, 그죠? 예, 포인터를 참조를 하는 명령어 피연산자는 이제 세그먼트 안에 우리가 옵셋이 뭡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고 메모리 포인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옵셋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 옵셋을 이제 증명하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각각 이게 이제 또 CPU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인텔 시리즈는 거의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뭐 이후에는 뭐 인텔 80286 이런 이후의 메모리 세그먼트 방식에만 보호 기능이 적용이 되고요. 뭐 옛날에 뭐 8086이라든지 8088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일단은 메모리를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같은 뭐 스택에 하는데 이거를 메모리를 저장하는데 그리고 저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스택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영역도 있고 뭐 문자열을 뭐 이제 뭐죠? 또 뭡니까?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개론과 구조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어요. 알겠죠? 그래서 세그먼트는 일단 메모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그렇게 일반적인 참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같은 영역입니다. 같은 영역인데 때에 따라서는 문자열 상수하고 포인터 상수하고 포인터는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는 변수입니다. 그죠?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영역, 이것도 스택의 일부분입니다. 스택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그렇다는 뜻이죠. 세그먼트 영역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문자열은 메모리 공간 중에서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제 스택에서 또 나누다 보면, 예, 그래서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특수한 영역에 저장된다. 왜? 얘네들은 다루는 데이터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위치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서 텍스트 세그먼트까지의 영역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옵셋까지 증명을 하는 게 이제 세그먼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영역에 저장된다. 그래서 텍스트 세그먼트는 우리가 읽기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메모리 영역이죠. 맞죠? 예. 따라서 문자열을 변경하려면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의 포인터 변수, 그래서 문자열 상수 같은 경우나 데이터 이제 우리가 배열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는 텍스트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자열 내용들은 왜 상수값이니까 변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하고 뭐 하려 그러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세그먼트는 메모리 관리 방식의 일종으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세그먼트 또는 섹션이라는 가변 크기, 레그드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뭡니까? 세그먼트 메모리 관리 방식이다라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메모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세그먼트, 아니 세그먼트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구태여 알 필요는 없고, 텍스트 세그먼트와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텍스트 세그먼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경할 수 없는 값들, 그리고 아울러 변경할 수 있는 변수들의 값들은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상수 값들은 뭐 그쵸,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잠깐 보죠. 자, 포인터로 이렇게 지금 헬로우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변경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 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자, str은 캐릭터 포인터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얘는 읽기만 가능해요. 읽기만.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자열 상수잖아요. 상수값은 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력은 가능하나,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을 변경하기에는 힘들죠. 예. 어렵죠. 안 되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포인터 변수로 문자열을 저장하고 저장된 문자열을 변경하는 코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자열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문자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보세요. 캐릭터 타입의 s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고, 문자열 상수의 위치, 텍스트 세그먼트의 위치를 얘가 데이터 세그먼트에 있는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얘도 텍스트 세그먼트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str이 포인터 변수니까 이렇게 이거를 위치를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문자열 자체를 변경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 코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헬로우 해서 문자열의 출력했어요. 헬로우라고. 그리고 주소 한번 봐요.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리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저도 실행할 때마다 틀려요. B30으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다시 여기서 str을 have a good time이라고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포인터 변수이기에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을 했고, 얘는 뭐예요? B7, BA0라는 시작 주소를 들고 있죠. 달라요. 위치가.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부분은 아까 나왔던 용어 중에서 세그먼트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구태여 세그먼트다 뭐 이런 거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이미 우리가 해왔던 대로 했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그먼트 방식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어주고 아울러 메모리를 보호하는 기능의 방식이 바로 세그먼트 형태의 방식이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변수들이 모여 있는 곳은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이다. 그리고 뭡니까?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텍스트 세그먼트는 뭐예요? 문자열 상수와 같이 변경할 수 없는 값들을 이제 저장하는 곳이 바로 텍스트 세그먼트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예제는 포인터 배열에, 포인터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포인터 배열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포인터에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맞추어서 지금 문자를 다루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다루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CNT 제로 했고요. 수강 신청 과목 현황이라고 찍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배열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열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갈로가 이렇게 와서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함수 포인터가 되고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역시 여기서는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DPT라는 이놈이 배열명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 밑에 뒤에 보니까 배열이네요. 그러면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배열이 되죠. 캐릭터 배열이. 그러니까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위치만 저장하는 방이 돼요. 그래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방의 개수를 지정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여기에 잡아줘요. 아니면 우리가 사이즈 오브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누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운영체제,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 공학,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 영역?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 존재하고, 이놈은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돌려서, 자, 포인터 문자, 우리가 포인터 배열을 이용하면, 이거가 지금 4개니까 뭐 define에서 기호상수를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목명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출력이 돼요.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포인터 배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자 관련된 입력 함수들, 입출력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 우리가 구태여 막 길이를 구한다는 등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태여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함수를 그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함수를 우리가 적절히 용도를 알고 잘 사용을 하면 나쁘지 않다.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왜? 코드의 양이 훨씬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 C를 만든 회사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우리 사용자 즉 프로그래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면 그거 가져다 쓰시면 돼요. 구태여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면 돼요. 구태여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못 읽어요. 그 코드를. 아시겠죠? 예. 아무튼 요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요거에 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복귀 차원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세 개에 대한 예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실습을 하고 이제 다음 이론 시간에는 이렇게 문자 입출력에서 버퍼형 표준 입출력하고 그리고 직접 입출력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일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